안녕하세요. 10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 RC다담입니다. 이번 시간엔 뭘 말씀드려 볼까? 솔직히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3D 오버링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지. 지금쯤 RC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네, 저번 시간에 육지 초보자용 헬기 호버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셨다면 지금쯤 3D, 그러니까 수평 유지 기능을 끈 호버링을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호버링이라면 공중정지, 헬기를 공중에 띄워서 가만히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드론과 달리 헬기는 그것조차 처음엔 어려워서 그나마 조정기 키를 놓았을 때 전후 좌우 수평을 유지해주는 육지 상태에서 연습해보는 호버링이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정말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육지 호버링도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연습하실 시간도 조금 더 드릴 겸 드론과 달리 헬기는 왜 호버링조차 쉽지 않은지, 그렇다면 큰 헬기는 더욱더 어려운 건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헬기의 각 부분 명칭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고요. 헬기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지도 조금은 아셔야겠죠? 그럼 제가 추천해드린 초보자용 헬기인 K110과 제가 연습용 헬기로 사용하고 있는 아크로 480의 헬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고요? 헬기는 초급자용이든 중급자용이든 혹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헬기든 그 구성품에 별반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고요. 그래서 초급자용 헬기로 비행 연습은 물론 정비 및 수리 연습이 충분히 되면 나중에 중급자용이나 고급 헬기를 날리게 될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K110이 작아 보여도 열심히 날려보고 열심히 고쳐보자. 됐으니까 일단 먼저 보자고요. 그럴까요? 자, 여기 K110이 있습니다. 네, 이건 아크로 480이라는 제 연습용 헬기고요. 일단 크기가 좀 다르죠? 그런데 생긴 건 비슷한데요. 꼬리 부분이 제일 다르다는 게 보이시나요? 네, 요걸 테일 붐이라고 부르는데요. K110은 카본으로 만들어진 테일 붐대만 있죠? 벌써 한번 부셔보신 분이라면 요 조그만 붐대 안에 테일 모터로 가는 전선 2개가 들어있다는 걸 아실 테고요. 480의 경우는 붐대 밑에 봉이 하나 더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걸 테일 링키지 로드 혹은 테일 컨트롤 로드, 즉 테일 로터를 조정하는 봉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K110의 경우는 테일 로터가 테일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는데요. 모터니까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선 2개만 가면 끝이지만 중급자용 헬기의 경우는 테일 로터의 회전이 메인 로터의 회전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고요? 네, 메인 로터를 돌려주는 메인 기어에 메인 풀리라는 기어가 있어서 메인 기어가 돌면 벨트가 돌면서 테일 로터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크로 480 헬기의 테일 붐대 안에는 벨트가 있겠고 이 벨트가 테일 로터를 돌려주겠죠? 그럼 메인 로터 돌아가는 속도를 줄이면 테일 로터가 돌아가는 속도도 줄겠네요. 와, 예리하신데요. 하지만 초보자용 헬기인 K110의 테일 로터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서 오직 테일 모터의 속도로만 테일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아크로 480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일 컨트롤 로드가 있어서 테일 로터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테일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장단점이냐고요? 그건 아직 비밀이고요.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아까 480의 테일 로터를 벨트로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벨트 타입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토크 튜브라는 걸 써서 테일 로터를 돌려준 헬기 타입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 장단점은 마찬가지로 RC 헬기의 중급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는 K110과 아크로의 캐노피를 벗겨 보겠습니다. 완전 다르구만. 뭐가 비슷하냐고요?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요. 뭐가 똑같냐고요? 먼저 모터요. 네, 아크로는 여기에 있고요. K110은 여기에 있네요.
같죠? 모터는 요 조그만 피니언 기어라는 걸로 메인 기어를 돌려서 메인 로터를 돌려주게 되는데요. 보세요. K110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메인 축, 그러니까 메인 샤프트를 따라서 올라가 볼까요? 네, 동그란 큰 판 같은 게 나오는데요. 사실 헬기 움직임의 핵심이고요. 이걸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K110에도 있냐고요? 보세요. 있죠? 요게 신기하게 맷돌 같아서요. 아래 동그란 판은 움직이지 않고 위에 동그란 판은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스와시 플레이트의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요 세 개의 스와시 플레이트 링키지 로드를 통해서요. 보통 줄여서 스와시 링키지라고 부르고요. 요 세 개의 스와시 링키지가 올라가면 네, 스와시 플레이트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문제. 스와시 플레이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헬기도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전진한다고 한다. 스와시 링키지의 움직임은 네, 헬기 벌써 다 이해하셨습니다. 아크로의 경우 앞에 두 스와시 링키지를 낮추고 뒤에 스와시 링키지 하나를 올리면 스와시 플레이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헬기는 전진합니다. K110도 그렇냐고요? 보세요. 스와시 링키지가 3개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네, K110은 스와시 링키지 3개 중에 하나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렇다면 K110이 앞으로 날아갈 땐 앞쪽에 스와시 링키지 하나는 내려가고 뒤쪽에 스와시 링키지 2개가 올라갑니다. 옆으로 뒤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피치 링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맷돌 위쪽, 스와시 플레이트의 위쪽 판 2군데에 연결되어서 메인 로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쪽 판은 뱅글뱅글 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뱅글뱅글 돌면서 스와시 플레이트가 올라가면 피치 링키지도 따라서 올라가면서 메인 로터의 각을 올리게 됩니다. 메인 로터의 각을 올린다. 요건 양력을 설명드려야 하는 거지만 아직은 조금 어려우니까 선풍기의 날개 각도를 생각해 보셔서 선풍기의 날개 각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바람이 많이 나온다. 헬기 로터의 바람이 아래로 많이 나오면 뜨는 거고 헬기 로터의 바람이 위로 많이 나오면 헬기가 내려가게 된다. 그걸 어려운 말로 컬렉티브 피치라고 부르는데 상승과 하강이 컬렉티브 피치라면 전후 좌우는 사이클릭 피치고 아까 맷돌 아래판 전후 좌우 길어지는 것과 관계 있는데 아직은 어려우니까 이건 다시 RCL기의 2의 중급편으로 넘기자. 에고 너무 많이 넘기게 되나요? 자, 나머지 부분은 쉬우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자, 그럼 스와시 플레이트를 움직인다는 스와시 링키지는 뭘로 움직이는데? 네, 그게 바로 서보라는 거고요. 스와시 링키지가 3개니까 스와시 서보도 3개입니다. 그럼 스와시 서보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서보 안에는 모터가 있고요. 조정기가 뜨고 내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등의 명령을 받아서 각 서보의 모터를 얼만큼 돌려줄지 계산해주는 컴퓨터 같은 게 있는데요. 아크로에서는 요 자이로라는 게 그거고요. K110에서는 요 메인보드란 게 바로 그 컴퓨터입니다. 그럼 조종기의 명령을 받는 건 그건 무선 통신을 받는 거니까 수신기라는 게 있고요. K110에는 요 안테나가 보이시나요? 메인보드에 합쳐져 있고요. 아크로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설명드렸나? 아, 모터의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변속기라는 장치가 있고요. ESC, Electronic Speed Control, 자이로나 메인보드의 명령을 받아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 주고요. 아크로에는 여기 있고요. K110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돌려주는 데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ESC에 배터리를 연결해주면 자, 조정기의 신호를 수신기가 받아서 자이로 혹은
메인보드가 계산해 준 다음 헬기의 움직임은 스와시 서브로 보내서 스와시 플레이트를 움직여주고 로터의 회전 속도는 변속기로 보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바꿔주고 이상 끝. 헬기 참 쉽죠? 아까 처음에 아크로의 경우 테일 로터도 각도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로터 타각 조절은 링키지를 통해서 서브가 한다. 그러니까 아크로에는 테일 서브가 하나 더 있다. 네, 정말 끝.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RCL기엔 초급자용이든 중급자용이든 크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모터라는 심장이 있다. 모터를 돌리면 메인 모터도 돌게 된다. 그런데 중급자용 헬기는 테일 로터까지 메인 로터의 힘으로 돌게 되는데 초급자용 헬기는 테일 모터가 따로 있다. 그건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그래서 초보자용 헬기에는 테일 서버도 필요 없고 그래서 테일 링키지 로드도 필요 없다. 나머지 부분은 초보자용 헬기나 중급자용 헬기나 대동소이하다. 조정기의 신호를 받는 수신기, 그 명령을 계산하는 자이로, 중급자 헬기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초급자용 헬기에는 통합되어 하나의 메인보드로 되어 있다. 옅은 조정기의 명령이 헬기의 전후좌우 움직임일 경우 스와시 서브가 스와시 링키지를 움직여 스와시 플레이트를 기울여 주게 된다. 상하 움직임은 피치 링키지가 움직여 로터 각도를 아래 위로 움직여 주게 된다. 조정기의 명령이 모터의 회전 속도였다면 배터리와 연결된 변속기를 통해서 조절해 주게 된다. 이 모든 게 초보자용 K110이나 중급자용 아크로 480이나 똑같다. 그래서 초급자용 헬기로 비행 연습은 물론 정비 및 수리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 나중에 중급자용이나 고급 헬기를 날리게 될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K110이 작아 보여도 열심히 날려보고 열심히 고쳐보자. 그래도 크면 날릴 때 잘 보이기도 하고 고칠 때 부품들도 크니까 뭔가 좀 쉽지 않을까? 틀린 말씀이 아니긴 한데요. 제가 초보자용 헬기로 K110을 추천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 싶네요. 첫 번째, 초보자도 날릴 수 있을 만큼 조종이 쉬운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이 포함된 헬기다. 네, 중급자용 헬기들은 일반적으로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이 없고요. 두 번째, 초보자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연습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실내든 실외든 날려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헬기다. 네, 중급자용 헬기는 큰 만큼 넓고 안전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초보자라서 분명히 추락할 텐데 당연하죠. 부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헬기다. 더 당연히 중급자용 헬기들의 부품은 훨씬 더 비쌉니다. 초보자 때는 1비행 1추락이 어쩌면 매우 당연하다 싶은데요. 툭툭 털어서 날릴 때도 많은 K110에 비해서 중급자용 헬기에 있어 추락은 반드시 어떤 부품이든 파손을 의미합니다. 나도 큰 거 날려보고 싶어.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K110 3D 원형 비행 정도 연습이 되시면 중급자용 헬기도 금세 원형 비행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춥든 덥든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는 K110을 아직은 더 괴롭혀 주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D 호버링을 말씀드릴까? RCL기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고민했던 제가 초보자용 헬기인 K110과 중급자용 헬기인 아크로를 비교해 보면서 RCL기 각 부분의 명칭과 대략적인 역할, 계략적인 비행 원리까지 조금 설명드려 봤는데요. 아직은 조금 어려우시죠?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요. 하지만 헬기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몇 번 고쳐보시면 금세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래, 오늘은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것도 들어봤고 각종 링키지, 서보, 변속기도 들어봤어. 시간 날 때 그게 뭔지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 마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C 이야기의 RC다담이었고요. RCL기의 이해, 기초편, 역시나 오늘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건 좀 이상하던데 라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어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C다담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